인생 60분 부모, 부모 멘토를 말하다 함께합니다. 지용이, 지민이 엄마 지승현이고요. 제 옆에는 탤런트 조민 씨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태훈이 엄마 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희 언니, 네. 사랑합니다. 아이고, 네. 성스러우세요, 갑자기? 저도 승현 씨 사랑합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떨떨하긴 하지만은요. 사실 제가 요즘에 좀 무리를 했더니 네. 사실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데 좋아하는 또 승현 씨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 어느 자양 강장제 먹는 것보다도 힘이 나는 것 같고 기분은 굉장히 좋네요. 어디서 자양 강장제 한 병을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3억 원을 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영국의 한 조사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인생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행동들을 전부 다 돈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해주는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가 무려 3억 원의 가치가 있답니다. 야, 정말. 제가 오늘 3억 원 벌어드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들도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 저 오늘 네. 수억 쓰는데요. 이 한 분들한테 이 3억씩을 돌리려고 하니까. 네. 근데 조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하고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 네. 자주 하세요. 이제 결혼 몇 년 차 되셨죠? 제가 이제 15년 차 됐는데 사랑한다는 말, 글쎄 이게 언제적 했더라. 가수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가물가물할 정도. 네. 네, 사랑한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떨 때는 서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 못 마디도 못 나누고 이제 잠자리에 든 적도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같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어느 순간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어느새 그냥 남편과 아내의 이름은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요즘은요, 네. 왜 이렇게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사실 남편도 있고 애도 둘씩이나 있는데 글쎄 말이에요. 외롭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글쎄 그런 생각들은 지승현 씨뿐만이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이제 이쯤 되면은 왜 그래요? 이렇게 외로울까? 정말 그 말이 다 내 말인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부모 멘토를 만나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부부란 무엇인지, 그리고 부부는 무엇을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서로 나누면서 행복할 수 있는지 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강사분을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부 치료 분야의 전문가로 잘 알려진 정신과 전문의 박성덕 선생님. 상처 입은 부부들을 위해 그가 전하는 부부 소통의 법칙. 가정의 중심 부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부부 멘토 박성덕의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대표적인 부부 멘토 박성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자, 저희가 1월 달에 남편이 달라졌어요. 특집으로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참 많은 얘기를 듣고 마음도 좀 따뜻해지는 걸 느꼈고 오랜만에 박성덕 선생님 모시면서 역시 선생님은 참 잔잔한 감동을 많이 주시구나 생각했거든요. 오늘의 특강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두 분은 처음 뵈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선생님 사실 우리 부부가요, 같이 살면서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왠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부부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결혼하면 참 행복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결혼한 지 22년 됐는데 한 10년 정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셨어요. 정신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배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봐왔던 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답습하거나 아니면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술도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네. 제 아이가 지금 고3 되면서 이제 마치면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도 운전 학원에 가서 배우고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도 이렇게 배우고 이런 정말 열심히 뭘 할 때는 배워서 해야 그게 익숙해지는데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냥 결혼하면 막연히 행복해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면은 무면허 운전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음주, 술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가정 내에서도 그런 위험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아내하고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다 보니까 서로한테 이렇게 자꾸 상처를 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두 사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착하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악해져 있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네. 악해져 있고 힘들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부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이런 부부 갈등에 쌓이는 걸 보면 일반적인 부부들이 대부분 부부 불화에 갇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치료를 공부한 지 한 12, 13년 됐는데요. 그동안의 부부를 쭉 만나면서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모든 부부는 불화를 겪게 돼 있다는 걸 그동안 만난 부부들을 통해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근데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부부를 살다 보면은 돈 많은 거, 많이 배운 거 그런 거 필요 없다. 남편 하나 착하면 아주 좋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착한 남편, 그게 살다 보면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많이 더 관찰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많이 배우면은 안 좋아져 있는 상황도 많이 회복이 좀 될까요, 근데 선생님? 딱 보시면 네. 알잖아요. 어딜 봐서 나쁜 그러니까요. 건 하나도 없으신 너무나 착한 남편 같으신데도 문제가 있으셨대잖아요. 네. 그리고 뭐 법 없어도 살 것 같다는 분들하고 다 사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속 터지거든요, 선생님. 네, 정확한 얘기입니다. 제 아내가 정신과 의사라서 잘해줄 거라고 옆에서 얘기하면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참 이 부부의 행복은 착한 거하고 상관없다는 걸 제가 이 부부 치료를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모진 말을 내뱉고요. 서로가 이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이렇게 내뱉는 그 부부들이 이혼을 앞두고 네. 상담하러 왔을 때 두 사람 각각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사연을 들어보면 남편과 아내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정말 몰라서 주는 상처가 훨씬 더 많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해서 상처를 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성현 씨를 좀 악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독하게 상처를 네. 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주는 상처를 모르면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소뚜껑이 뜨거운 걸 알면 그냥 살살 잡겠지만 네. 이게 뜨거운 걸 모르면 확 잡아서 이렇게 더 상처를 입히듯이 부부 사이에서는 정말 이 일부러 주는 상처보다는 몰라서 주는 상처가 훨씬 더 많고 그게 더 훨씬 깊은 상처를 남기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뭔가 이렇게 불화가 생겨서 정말 툭탁툭탁거리는 게 막 길어지게 되면 어느 사이에 뭐 가해자라는 하나도 없고 서로 나만 피해자야. 네. 당신이 날 괴롭혔어.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시면서 정말 부부 사이에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계기 같은 것들이 다 있기는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화 부부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불화에 갇히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부부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겠구나. 네. 그리고 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저 인간이. 우리 부부는 좋아지지 않겠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로 좀 포기하게 되고 그냥 비난하고 이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제가 정말 이혼을 앞두고 이혼 서류를 작성해 놓고 부부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 다큐 프라임에 나왔던 부부도 이혼을 네. 앞두고 오셨는데 그 두 부부가 처음에는 정말 용기를 내서 와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네. 마음이 있었지만 상담을 해가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그 가운데 정말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때까지는 내 아픔만 이렇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부 불화 상태에서는 서로 주는 상처가 있거든요. 그걸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결국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면 저도 그 부부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할 때 물어봅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가 언제였는지. 혹시 지정현 씨 행복할 때가 아니면 이 다른 여성분들한테도